하드 리스토어드 인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바로 Upper Find X9 Ultra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숨겨진 설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설정들 중 상당수가 정말 깊숙이 숨겨져 있으니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까지 스크롤 하세요. 이제 디바이스 정보로 들어가서 조금 더 아래로 내린 후 버전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번호를 여러 번 탭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될 때까지 계속 탭해야 하는데 개발자가 되기 전에 현재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개발자 모드에 진입했으니 나가서 시스템 및 업데이트로 들어가면 개발자 옵션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능이죠. 그리고 개발자 옵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설정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무 설정이나 골라서 숨겨진 설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설정들은 숨겨져 있고 실제로 설정이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드로잉 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면 업데이트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 많은 부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바운스는 UI의 다양한 설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배우고 싶을 때 꽤 유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두 가지는 애니메이션 지속시간 배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이걸 열 때마다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작은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잘 작동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이라는 별도의 설정과 창 애니메이션 배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즉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약간 어긋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속도를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아, 그거 웃기네요. 창 애니메이션 배율이 5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면 아마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 설정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아마도 아니요. 사실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2배입니다. 오, 음, 음, 이건 꽤 안 좋아 보이네요. 아, 잠깐만요. 이제 작동하네요. 아, 네, 이제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꽤 웃기긴 한데 휴대폰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은 착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빨라진 것처럼요. 이제 최소 너비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걸로 기기를 완전히 축소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00처럼 더 큰 숫자를 입력하면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설정을 실제로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자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숫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800으로 가보면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100, 1000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딱히 한계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뭔가를 보는 것도 꽤 어렵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작은 키보드를 보고 실제로 뭔가 하기 전에 300으로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400이었던 것 같아요. 네, 400이었던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아, 이거 웃기네요. 그래도 여전히 좀 슬프긴 하네요.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사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걸 고칠 수 있겠네요. 좋아요. 느린창 애니메이션을 성공적으로 고쳤어요. 꽤 웃기네요. 이제 드디어 개발자 설정을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그 다른 이야기는 바로
스냅 키에 관한 건데 이 키는 우리 기기 왼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키에 빠른 동작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 기능은 마인드 스페이스와 비슷합니다. 화면을 탭해 내용을 저장하며 기본적으로는 스크린샷이죠. 길게 누르면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고 두 번 탭하면 지금 마인드 스페이스가 열리고 탭하고 길게 누르면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이걸 해봐야겠네요. 시작해 볼게요. 동의합니다. 네. 원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제 내장된 기능이 있어서 탭하고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영어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탭하고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오, 이런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에요. 이제 탭하고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녹음이 되면서 멋진 기능들이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는 순간 무언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블 탭해서 이 마인드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음성 메모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꽤 멋지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스냅키로 들어가서 몇 가지를 실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와 진동을 바꿀 수 있고 방해 금지 모드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로 들어가거나 다른 기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손전등을 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정말 유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레코더는 음성 메모와 비슷하지만 더 많은 기능이 있고 번역, 스크린샷 찍기, 그리고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전등이나 스크린샷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 스냅 투 마인드 스페이스 기능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럽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능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의 재밌는 사실로 이제 AI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AI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 모든 스마트폰에는 AI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오포 AI가 있긴 한데 실제로 AI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카메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셀블라드 고해상도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정말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바로 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집 메뉴로 들어가면 여기 AI 에디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말 유용해요. AI 리컴포즈 기능도 있는데 이건 꽤 재밌어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AI는 정말로 3분할 구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아니면 이번에는 사실 중앙만 있어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지우개 기능일 거예요. 이건 실제로 유용할 수 있는 숨겨진 설정이거든요. 물론 이 모든 기능은 아직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작은 화분을 올가미 도구로 선택해서 지운다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사실 꽤 잘 처리했어요. 물론 아직 그림자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그림자 자체를 지우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페인트 도구로 들어갈 수 있죠? 아, 아직도 지우고 있네요. 이 작업으로 물가램을 많이 낭비하고 있네요. 또한 페인트 오버 기능으로 들어가서 여기 그림자 위를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거의 다 됐네요.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졌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상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지만 보시다시피 거의 완벽하게 화분을 지웠어요. 사진에서 사람도 지울 수 있지만 저는 셀카가 없어서 이건 실제로 보여드릴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순히 저장할 수도 있고 원본을 대체할 수도 있어서 유용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복사본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